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커지는 신중동전 우려에 70년대식 오일 쇼크 오나라는 제목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지상전으로 격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잠시 주춤했던 국제유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흘러가게 된다면 유가가 배럴당 250달러까지, 다시 말해 지금의 2.5에서 3배 수준까지 오를 거라고 내다봤고,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도 50년 만에 다시 오일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오일 쇼크가 현실화한다면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IMF는 유가가 10% 상승하면 1년 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0.4%포인트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고, 글로벌 GDP는 0.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전쟁이 격화하는 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국제유가가 요동치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진이 보이고요. 그 위에는 머스크의 영웅놀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 가자 지구의 인터넷과 통신망 서비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대부분 먹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가자 지구에 스타링크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도입할진 밝히지 않았지만 반응은 벌써부터 찬반으로 나뉘는데요. 머스크를 가자 지구의 영웅이라면서 치켜 세우는가 하면 전쟁에 민간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신부 장관은 하마스가 스타링크를 테러했을 게 분명하다면서 머스크의 결정에 맞서겠다고 비판했고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은 스타링크 도입을 위해서 의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영향을 준 바 있는데,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개인의 영향력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뛰어넘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한 한겨레 기사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정보를 학습해 답변을 내놓는 인공지능 챗봇은 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음악이나 이미지, 출판,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법적 공방과 함께 저작권 보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챗봇이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면 이를 미리 파악하고 차단하는 기술이 개발되는가 하면 원본 이미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공지능만 식별하는 투명한 워터마크를 찍는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디지털 독인데요.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 등을 인터넷에 올릴 때 독성 코드를 심어두면 이를 수집한 인공지능 모델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데이터까지 독이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 독에 걸린 결과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윗줄이 주문명입니다. 도그, 카, 핸드백 이렇게 주문을 넣었을 때 우리 일반적인 결과물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나 자동차 그리고 핸드백의 사진이 보입니다. 두 번째 줄은 50개의 독을 넣었을 때의 결과물인데 개의 경우를 보시죠. 개의 얼굴이 조금은 어색해졌고요. 다리도 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100개를 넣었을 텐데 개와 고양이가 합쳐진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네 번째 줄 300개를 넣었을 때는 엉뚱하게 아예 고양이 사진이 도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저작권 보호를 넘어서 인공지능 모델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공방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창과 방패의 싸움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청소년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이 참여하거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표에도 내년도 각 광역시도의 청소년 사업 운영 전망이 나와 있는데 사업 폐지를 나타내는 X표가 많이 보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학폭 예방 그리고 노동권 보호 등 기초적인 인권 침해 방지 사업인데요. 이 두 사업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15곳에서 각각 폐지됐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 7곳에서 또 체험 활동과 진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도 5곳에서 폐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사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예산삭감 비상대책위가 꾸려졌고요. 청소년 사업 예산삭감 결정을 철회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한 용해인 의원은 정부의 예산삭감은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라면서 현장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3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